제 꿈은 사실 정직을 당하면서 느꼈던 배신감으로 시작을 해서 조폭의 감시를 받아서 내 인생 한번 찾아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단지. 여러분, 저희 오늘 진짜 작가님 오셨어요. 그래서 회사원 서소씨의 1일 작가님이신 서소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소입니다. 네, 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네. 꿀단지. 단지 안녕. 저희 책 간단하게만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작가가 된 과정까지가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회사를 갑자기 쉬게 됐고 쉬는 동안에 책을 읽다가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글이 모여서 책을 냈는데 제 꿈은 사실 에세이스트라기보다 소설가예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소설을 쓰면은 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등단이나 이런 타이틀이 없으니까 어차피 제 얘기니까 산문집으로 이름을 붙여서 했고요. 5달 동안 쉬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아시다시피 이 책이 에피소드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또. 네네. 에피소드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제 5달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껴서 만든 책인데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에세이잖아요. 네네. 근데 엄청 소설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덮고 앞에 한 번 더 보다가 네네. 보고 저 같은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얘기를 쓰면서도 이제 3인칭으로 이게 글이 시작하잖아요. 제가 저를 관찰하듯이 이제 나라는 소설 주인공을 하나를 등장시켜서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확실히 소설처럼도 돼버렸고 읽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헷갈려서 아 뭐 최근에 어떤 소설을 읽었습니다라고 리뷰를 하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꽤 많아요. 한 네. 10분 넘게 네, 봤는데 네. 네. 뭐랄까 소설가로서의 첫 글로서는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소설을 쓸 수 있겠다. 누가 소설인 줄 착각하고 읽을 수 있으면은 안에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갑자기 5달을 쉬면서 쉬는 계기가 여기 나와 있듯이 정직을 당하면서 느꼈던 배신감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 그다음에 정직을 당했으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인연 다 끊고 아예 전화기도 다 꺼놓고 완전히 동굴 속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봐야지 하고서는 처음에 쉼을 시작했거든요. 매일 카페 가서 출근하듯이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말을 걸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건이 생기고 그것들을 썼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제 이상했던 연애 이야기 조폭의 감시를 받아서 DDC. 예, 네. 조폭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여자와의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연애를 했던 이야기라던가 진짜 조폭이요? 예, 진짜예요. 네네. 챕터가 이제 에피소드 중에 시버러버가 있어요. 그 김은국의 시버러버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번도 못 받고 네. 전화 통화랑 영상 통화만으로 2년을 만났죠.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밖으로는 못 나온다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조폭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북토크 때 토론회도 하고 그랬죠. 맞아요. 이 사실은 진짜일까? 김디디의 정체는 누구인가? 정말 조폭의 감시 맞아요, 여자일까? 맞아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담았고 원래 책에는 제가 엄마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엄마 이야기는 아직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를 쓰지 못했어요. 동생 이야기랑 아버지의 이야기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 못 쓴 이야기가 제가 헤어진 아내와의 이야기도 여기는 하나도 못 담았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서 제가 조금 더 떠나보내고 조금 더 상처가 치유되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엄마의 이야기랑 그다음에 헤어진 아내의 이야기 여기에는 제 20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20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고 또 엄청 웃기고 재밌는 사건들도 많았고 해서 진짜 너무 많았죠. 여기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보다 더 재밌다고요? 예, 더 재밌는 사건들이 이제 20대 이야기에 아. 나올 거고
2는 네. 대학생 서소군의 1위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할게요. 네. 그 헤어진 아내의 이야기를 사실 얼마 전까지도 쓸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아내를 어떻게 하다 만났다. 그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넘어가서 법원에서 헤어진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 제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책을 냈고 원래는 책을 내놓고 회사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1권을 써놓고 나니까 재밌다고 말씀 주시는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제가 용기를 얻은 것도 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듯이 출근을 딱 하다가 윤여정님이 오스카상을 받은 날 버스 옆면에 윤여정님 사진이 있고 지그재그로 네 맘대로 사세요라고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 말미에 썼듯이 한 거의 39년, 이제 40년 정도를 모범생처럼만 살아왔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게 저를 키우셨으니까 부모님을 거스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사하고 작가질을 해보자. 나도 최선을 다해서 쓰고 많이 쓰고 열심히 쓰고 그 광고를 보고 그날 그리고 출판사 대표님께 전화해서 책 홍보비 좀 써서 매대에 좀 올려주세요. 저 회사 그만두고 저도 길거리로 나가서 책 홍보도 하고 2권도 빨리 쓰고 3권도 빨리 쓰고 작가로서 한번 열심히 몇 년은 뛰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정신 상담 받으셨던 것도 전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것도 제가 주변에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조금 우울감을 느끼시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병원을 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병원을 가면은 쉽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네. 거를 많이 괴로워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자기 얘기는 보통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저기 책들 중에 좀 자신의 정신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기 뭐 우울이나 강박이나 공황 이런 거를 쓰는데 그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오히려 너무 심각하게 다루길래 그거 읽고 나면은 왠지 막 그런 걸 오픈하거나 하면은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라서 잠을 며칠만 못 자도 굉장히 괴롭고 일상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잠 안 오시는 분들 보면은 꽤 오랫동안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데 잠 안 온다고 병원 가면은 이제 심리 상태 보고 수면제 처방 안 해주시거든요.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약들 주시고 먹고 건강하게 생각하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우울이 정말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세상이 너무 빨라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안 올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해요. 일을 하는데 회사들이 강요를 하죠. 거래처에서 뭘 보냈대요. 그렇죠. 아니면 네. 상사가 뭘 보냈대요. 외부에서 미팅 중이라서 내일 가서 확인할게. 그럼 하루가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일이.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 뭐 다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연동이 되고 이걸로 웬만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외근을 나가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이메일을 보고 그거를 회신을 하고 무릎을 열고 컴퓨터를 열어서 뭘 접속을 해서 일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세상이 되니까 다들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하루가 타이트한 거예요. 외근 갔으면은 운전하고 힘들고 밖에서 여름이면 땀 흘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뭐 화상회의 회의도 시간 안 되면 나중에 얼굴 보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데 화상회의 나오면서 전 이제 의료기기 업계에서 일했어요. 병원에서 미팅하다가 장례식장에 사람 없으니까 장례식장 근처에서 켜고 접속해서 해. 예 알겠습니다. 또 일거리 쌓여있고 머리를 돌리면은 처리가 가능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 일이 빨라지고 많아졌어요 다들. 그러면서 다들 과부하가 심하게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이 되면은 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직장인 꼭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많은 압박이나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돼 있으실 것 같은데 병원을 다니면서 느려지는 법이라던가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파트를 썼어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그게 뭐 엄청 심각한 것 같이 쓰지도 않으셨고 정말 뭐 그냥 여기 살 하나 다친 것처럼 병원 갔다 왔고 그게 좋은 치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주셔서 그거 보면서도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파트는 진짜 재미를 위한 파트라. 제가 읽어도 거기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요. 웃기지도 네. 않고. 네. 그 파트는 진짜 편하게 가시라. 분명히 저는 세상의 속도 때문에 오는 압박이나 우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최근에 갑자기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읽고 편하게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진짜 이거는 작정하고 웃겨야겠다라고 쓰신 분은 어디세요? 원래 그걸 빼려고 했어요. 그 회사 얘기, 그 호발이랑 얘네 나온 거. 아 진짜요? 그거 너무 가벼운 거예요. 팩스 사건. 네, 팩스 뭐 저기 DDD 네. 사건, 김디디랑 다른 네. DDD 사건.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거 아, 다 그거랑 진짜 엄청 공감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정하고 딱 죽어봐라라고 쓴 게 이제 디어 마이 테스토스테론. 네, 진짜 웃겼어요. 그거는 저 정말 엄청 빵빵 터지면서 본 것 같아요. 주의를 드리면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많이 불편해. 내가 왜 네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재밌게 보시고 네.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거는. 아무튼 진짜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2권 나오면 그것도 꼭 볼게요. 근데 작가님 이거 보면 되게 다재다능하신 거 아니세요? 음악 그거 하시는. 음악을 엄청 좋아해서 네. 비트를 찍고 했는데 음악을 되게 오래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 만들면서 느꼈어요. 음악은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어요. 진짜 내 거랑 진짜 이거 창작을 했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요즘 유행하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신인 래퍼나 이런 사람들 연락 와서 비트 좀 달라 그냥 쓰시라 이 정도 취미 생활을 했고 책을 쓸 때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책을 쓸 때는 작가를 제가 결심한 게 책을 쓸 때는 내가 창작을 했다 이거는 내 거고. 그럼 원래 글을 쓰셨던 건 아니셨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글은 아예 안 썼었죠. 그래서 저도 네. 글을 쓰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근데 이거 로스쿨 준비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잘했다기보다 공부에 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책에서 대학생 얘기 때 쓰려고 네. 했는데 그럼 그때 봐야지. 대학생 서소 씨의 일도 고등학교 때 재밌겠네요. 얘기부터 그 대학교 시절 네.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얻었던 시절. 음악은 그냥 좋아하는 거. 확실히 책을 써보니까 느껴지는 네. 거. 음악은 취미고 네. 내가 음악으로 뭔가 사람들 감동을 끌어낼 건 못 만들겠다. 책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작가님이라는 직업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쓰시고. 이거 보여드릴까? 저 책 날개에 이런 프로필 사진 쓰시는 작가님도 처음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작가님. 제가 책